네 번째 과목입니다. 이 네 번째 과목은 전기 위험 방지 기술이죠. 첫 번째 문제는 61번입니다. 61번 보니까 인체 손과 발 사이에 가도 전류입니다. 정상적인 전류가 아니죠. 흘러 인가한 경우에 파도장이 700마이크로입니다. 700마이크로에 따른 전류 파고쳐 최대 값은 몇 밀리암페어인가 이렇게 읽었어요. 이것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가도 전류에 대한 감지 전류는 700일 때 약 40mA이고요. 그래서 5에서 65를 곱할 때와 2에 30 할 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40 이하가 되겠죠. 답은 2번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2017년 8월 20일 최초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바로 새로운 문제에 들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시험 칠 때도 100% 다 가연도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간혹 한두 문제 새로운 문제가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6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압 및 특고압의 전로의 시설을 피례기의 접지공사를 할 때, 근데 여기는 볼 게 없죠. 피례기의 접지공사의 최대 값은 우리 피례기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하고 제1종 공사의 접지저항 얼마? 15옴 이하를 원칙으로 하니까 답이 3번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해설에도 물론 제가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피례기의 접지 방법은 제1종 접지공사라고. 그런데 알아들어요. 종합 접지는 15옴 이하인데요. 단독 접지는 25옴 이하. 그러나 단독 접지 조건이 없으면 저항은 항상, 이것도 광이라고 읽어보는데 이것도 있잖아요. 항상 약 15옴 이하로 정해져 있는 내용. 그러니까 항상 15옴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는 이렇게 없애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지금 맹쾌하게 교정을 못 받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될 거예요. 여러분은 사실 알 필요 없어. 어쨌든 여기에 헷갈릴 것 같아가 우리는 항상 종합 접지를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63번입니다. 63번도요. 알아둬야 할 문제. 새로운 문제입니다. 욕실 등 물기가 많은 장소,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의 전격 감도 전류와 동작 시간은 그럼 우리는 통상 누전 차단기의 전격 감도 전류는요. 30mA에서 동작 시간은 항상 얼마요? 0.03초 이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함정이에요. 인체 감전 보호용입니다. 인체 감전 보호용일 때는 반드시 15mA의 시간은 동일하고 0.03초 이내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설을 붙여놨어요. 여기 법으로 딱 정의, 옥내에서 시설하는 저압용 배선기구의 시설인데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그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인체 감전 보호 누전 차단기는 전격 감도 전류 15mA 동작 시간 어떻게 0.03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많이 틀렸어요. 왜 틀리냐? 당연히 누전 차단기 그럼 우리가 통상 잘 아는 내용으로 했는데 여기는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라는 내용이 이번에 역시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전기에서는 처음 나온 문제가 꽤 있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64번입니다. 다음 중 전압을 구분한 것은 알맞는 것이에요. 저압이랑 교류는 600V 이하, 증유는 얼마? 750V 이하를 말해. 틀렸어요. 그러니까. 고압이랑 교류는 역시 얼마요? 교류는 600에서 7000V까지를 말하고 증유는 750V에서 7000V를 말하죠. 이름도 틀렸어요. 특별고압이란 교류나 증유 모두 얼마? 7000V를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해설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을 보면요. 4번을 보면 교류나 고압이란 교류 증유 모두 7500V 넘지 않는 전압을 말한다. 틀렸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전압 분류를 한번 해보겠어요. 전압은 저압, 고압, 특별고압인데 증유는 DC를 말하는 거죠. 750V 이하, 교류는 AC를 말하는 거 600V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압은 750, 7000V까지. 그 다음에 역시 교류일 때는 600에서 7000V까지. 그 다음에 특별고압은 둘 다 7000V 초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4-12 쪽에도 있고 2017년 5월 7일 날 또 출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65번입니다.
달록이죠. 이렇게 약어로 DS라고 표시해요. 달록이의 주 목적은 뭡니까? 주된 목적은 바로 항상 부하 상태가 아니고 무부하 상태에서 전로를 개폐하는 것이 바로 달록이입니다. 달록이 모형도 제가 그림으로 그려뒀고요. 달록이는 바로 차단기 전후 또는 차단기 충로 회로 및 회로 접속의 변환에 사용되는 것으로 무부하 회로서만 개폐하는 거라는 기억하고 달록이 모형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역시 우리 교재 4-12쪽과 2016년 8월 20일에도 출제되었습니다. 66번입니다. 전격의 위험을 결정하는 주된 인자로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제1차 그 위험을 결정하는 요인이죠. 통전 전류라든지 통전 시간, 통전 경대, 통전 전압은 해당되지 않죠. 답은 몇 번입니까? 4번 되겠습니다. 해설 계속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는 전격 위험도 결정하는 조건은 일종 1차적 감전 위험, 1차적 요인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크기, 시간, 경로, 전원의 종류입니다. 직류보다 상용 주파수 교류값이 더 위험한 이유는 극성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파수의 파형이라든지 전격, 인가, 위상 등이 우리는 1차적 감전 위험 요소가 되겠습니다. 67번입니다. 감전이 사망하는 주된 메커니즘이 틀린 것은 메커니즘이란 어떤 형태다, 어떤 현상이다 이런 얘기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심장부에 전류가 흘러 심실세동이 발생하여 혈액순환 기능 상실돼 이런 것도 맞습니다. 흉골에 전류가 흘러 혈압이 약해져 뇌의 산소 공급 기능이 정지되었다. 이거는 흉골은 뭡니까? 완전히 뼈에 골이 나는 게 이 자체는 없죠. 그 다음에 뇌의 호흡 중추신경에 전류가 흘러 호흡 기능이 정지되어 일어난 거라든지 흉부에 전류가 흘러 또는 어떻습니까? 흉부 수축에 의한 질식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전격은 흉부 수축이라든지 심장의 심실세동이라든지 뇌의 호흡 중추가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68번입니다. 68번은요. 다음 전기 안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기술한 옳게 설명한 것인 거예요. 전기는요. 전기 안전사항이에요. 220V 동력용 전동기업 외하면 특별 제3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2종 접지 공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배선에 사용할 전선을 굵기는 허용 전류라든지 기계적 강도, 전압 강화 등을 고려하여 이게 맞는 내용이네요. 누전을 방지하기 피뢰침 설비를 하는데 피뢰침 설비는 어떻게 해요? 바로 이거는 낙뢰를 방지할 때 이제 낙뢰. 그러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전선 접속, 전선의 세기가 30% 이상 감소되었다가 이거는 20%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9번 보겠습니다. 전격 사용률이요 30%입니다. 전격 2차 전류가 300A일 경우 교류 용접기를 200A로 사용하는 것 허용 사용률입니다. 허용 사용률은요 실제 용접 전류의 자성분의 전격 2차 전류의 자성이 되겠습니다. 곱하기 전격 사용률인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실제 용접 전류가 얼마요? 200A예요. 그러니까 200 자성분의 전격 2차 전류 얼마? 300A니까 자성하면 전격 사용률 얼마? 30%를 곱하면 67.5%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으로 되겠습니다. 70번입니다. 어느 변전조에서요 고장 전류가 유입되어 있어요. 도전성 구조물과 그 부근 지표상의 전가의 사이를 약 1m를 봤을 때 허용 접촉 전압은 몇 볼트인가 그래서 단 심실세동 전류는 I는 루트 T분의 0.165A입니다. 인체의 저항률은 얼마냐? 155미고 통전시간 1초로 한다는데 이 문제는요.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죠. 근데 여기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전압을 구하는 거예요. 전압은 V는 IR이 되겠죠. 근데 이 문제가 지금 정상적으로 제가 풀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200인데요. 답은 이것을 보완해서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올리든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 71번입니다. 71번은요. 아크 용접 작업 시 감전사고 방지 대책으로 틀린 것을 했어요. 아크 용접이라는 건 이렇게 ARK로 써가지고 이거는 뭐요? 교류 아크 용접기라 이렇게 하죠.
저런 장갑을 당연히 사용해야 되겠죠.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뿐 아닙니다. 저런 용접봉을 사용한다는데 용접봉은요.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저런 하면 안 되죠. 당연히 피복도 그래서 앞에 항상 용접봉의 심선이 항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전류가 통하고 여기도 역시 홀더에 물리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적정한 케이블을 사용해야 될 거고 저련 용접봉 홀더를 사용해야 되죠. 답은 2번입니다. 인체 저항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인체 접촉 면적은요, 뭐렇습니까? 접촉 면적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한답니다. 맞습니다. 피부 저항은 물에 젖어 있는 경우 건조시어 약 얼마? 25분의 1로 감소하죠. 그런데 보겠습니다. 12분의 1로 저한다 그래 답은 틀렸어요. 요거는 25분의 1이죠.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3번 인체 저항은 한 개의 달인 저항체로 한 개의 저항체로 보아 최악의 상태를 적용하고요. 인체 전압이 인가되면 체내의 전류가 흐르게 되어 전격의 정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피부가 물에 젖어 있는 경우 인체 저항은 얼마? 25분의 1 정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73번입니다. 73번은 저압 방폭 전기의 배합 방법이에요.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어요. 전선 간용 부속품은 방폭 구조에 정한 것을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는 방폭 구조가 있죠. 둘째, 전선용 부속품 유효 접속면에 길이를 아니에요. 이거는 길이를 할 때는 5mm 이상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나사의 산으로 결정해요. 그래서 이거는 5산 이상이에요.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고요. 3번입니다. 배선에서 케이블 표면 온도가 대상하는 발화 온도는 충분한 여유가 있도록 해야 되죠. 가효성 피팅은요, 방폭 구조를 이용하되 내측 반경을 5배 이상으로 한다. 요거는 내측이 아니고 외측 반경의 5배 이상으로 해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가 바로 답이 2번과 4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2번, 4번 누구나 다 맞게 해줬고요. 근데 이제 요놈의 다음에 나올 때는 뭐 요걸 혼쳐서 수정하든지 요 둘째 혼쳐서 수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요. 나사의 결합실은 반드시 얼마? 여기서 5산 이상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요 사항의 가효성을 요하는 접속 부분의 내압 방폭 성능을 가진 가효 전선과 사이 접속해야 하는데 이 사항의 가효 전선과 공사에는 구부림 내측 반경 가효 전선과 외경이 얼마? 내경이 아니고 5배 이상으로 했다. 그래서 두 개가 틀렸다. 답도 여기 지금 2로 해놨지만은 실제 2번과 4번을 했어요. 두 개 다 해줬습니다. 요건 등가해로인데요. 그 등가해로는 바로 74번에 해당되는데 여기 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바로 74번의 해설로 가야 된다는 걸 알고 보면 되겠어요. 이겁니다. 74번은요. 프리베르그가 걔가 제시한 인체 등가해로는 다음 어느 것이냐. 그래서 등가해로는 바로 2번. 우리가 앞에서 본 내용. 이거는 등가해로를 결정하는 이 사람의 적용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5번은요. 전동기 퓨즈의 사용 목적으로 가장 알맞는 것이에요. 퓨즈는요. 가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어떻게 해요? 차단기예요. 그래서 전압이 아니고 누설 전류도 아니고 지락 가전도 아니고 바로 회로에 흐르는 가전류를 차단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런 형태인데 그래서 휴지의 가장 큰 사용 목적은 가장 간단한 가전류를 차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6번입니다. 76번은 누전으로 인한 하재의 3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이거는 엄청 많이 나와요. 누전 하재는요. 첫째 바로 접속점이라는 것은 좋지 않아요. 답이고요. 출하점을 가지고 다른 말로 발하점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누전점이 있어야 될 거고 접지점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누전 하재라고 입증하기 위한 조건 세 접점은 첫째 누전점입니다. 두 번째를 볼 것 같으면 발하점을 다른 말로 출하점이라 그런다 그랬죠. 그거 접지점입니다. 확실한 접지점의 소재 및 적당한 접지 저항치를 알아야 됩니다. 77번입니다. 교락구 용접기어 자동 전격 방지 장치란 용접기어 2차 전압을 바로 우리 안전전압은 30V죠. 그러나 25V를 이하로 자동 조절하여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인데 다음 사항 중 어떤 시점에서 기능이 발휘되느냐 그럼 이거는요.
용접 작업 중단 직후부터 다음 아크 발생 시까지를 말해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것이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호장치 성능은 아크 발생을 정지시킬 때 주접점이 개로될 때까지 시간은 약 1초 이내이고 2차 무부하 전압은 25V이다. 바로 요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4-22쪽 교재에 잘 나와 있고요. 2016년 5월 8일 산업기사, 2017년 5월 7일 기사에도 출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78번입니다.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할 곳은 이건 잘 봐야 됩니다. 혼돈될 수 있어요. 누전 차단기는 원래 이런 4가지 설치 장소에 하는데 보겠습니다. 첫째, 기계의 기구를 건조한 장소에, 건조하니까 전기가 어떻게 잘 통하니까 어떻게 기계의 기구를 건조한 장소에 하면 뭐 어떠세요? 물기가 있는 것보다 덜 통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이제 나왔어요. 물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에 수분한 장소에 설치해야 되거든요. 둘째, 대지 전압이 220V에서 기계의 기구를 물기가 없는 장소를 시설하는 거. 그리고 이걸 잘 봐야 돼요. 전기 기계의 대지 전압이 물기가 있든지 없든지 150V를 초과하는 이동용 또는 휴대용에는 뭐 무조건 어떻게 설치해야 돼요. 헷갈리면 안 되고 답은 2번입니다. 3번입니다.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상의 적용을 받는 이중 절용 구조로 된 게 이거는 어떻게 설치하지 않아도 돼요. 전원축의 전원배 요걸 봐. 2차 전압이 300V 이하로서 변압기가 2차 전압이 설치되는 것도 역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설치해야 될 것은 2번이고요. 특히 누전 차단기 설치 장소는 대지 전압이 반드시 150V를 초과한다든지 물이나 도전성 높은 액체에 의한 수분 장소라든지 철판, 철골 위 도전성이 높은 장소는 임시배선의 절로 가서 이런 4가지 유형의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응용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잘 봐두셔야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어요. 이것은 우리 교재 4-15쪽과 2017년 5월 7일 산업기사에도 출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79번입니다. 방폭구조의 기호가 연결이 틀린 것은 했어요. 압력은 P가 맞죠. 내압도 D가 맞아요. 안전증방포중은 S가 아니고 뭐요? E가 되고 있고 S는 특수방폭구조도 스페셜이니까 답은 3번입니다. 본질은 IA 또는 IB로 한다. 그래서 답은 3번. 이 내용은요. 우리 4-64쪽에 나와 있고 16년 3월 6일 날 산업기사에서 출제됐지만 계속 많이 출제되고 이거는 갈로속으로도 잘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80번입니다. 80번은 전격입니다. 전격기에 심실세동이 일어날 확률이 가장 큰 심장 맥동 주기는 파형에 우리는 P파가 있고 S파가 T파가 있는데 설명을 옳은 것은 단 심장 맥동 주기는 심전도에서 봤을 때 파형이다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 T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T파는요. 심실어 요 있어요. T파 그러니까 알파라든지 P파라든지 Q파라든지 이런 것이 S파가 위험한 게 아니고 T파가 위험하다. T파라는 거 봐요. 심실의 수축 종료, 심실의 휴식 시 발생하는 파형. 그럼 뭐 심실의 수축 종료, 심실의 휴식 시 발생하는 파형을 가지고 오는 T파라 그러고 이게 가장 위험한 파형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결론을 했어요. 전격이 인가시 심실세동을 일으키는 확률이 가장 크고 위험한 파는 심실 수축이 종료하는 무슨 파다? T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 4-26회 보충학습으로 그림물자가 상세히 그려 놓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했어요. 2017년 산업안전기사 3회 8월 25일 날에 3회 문제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요. 5번째 과목입니다. 하학설비위험 방지에 있어서 다시 만나겠습니다.